그 다음에 이제 증여세에 대해서 제가 그때 얘기를 해드린다고. 아, 참. 그리고 어느 분이 그때 얘기하셨던 게, 다른 한 세대에 있고, 여기에 그래요? 예, 도심 복합 사업에 집이 있는데, 다른 집이 있고, 여기가 매시되면 집이 아닌 거니까 이거를 팔면은 2주택이 아니냐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가 권리 있잖아요. 권리를 받잖아요. 여기서 권리를 안 받고 현금 청산을 하면 1주택이 돼요. 네, 근데 권리를 받기로 사인을 했잖아. 그럼 입주권은 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주택에 해당합니다. 권리가 이게 전리를. 아니, 조합원 입주권이 뭐냐면은 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권리를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리를 내가 여기 입주권을 안 받고 현금 청산하겠다. 그러면은 집이 없어졌으니까 여기는 1주택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는 내가 받기로 했잖아요. 권리를.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도 한 채의 집으로 본다. 그래서 2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쪽에 보면 양도세가 나오죠. 나오는데 1가구 2주택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세금이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임대업자는 안 그렇잖아요. 응? 임대업은 안 그래요. 우리 사는 집 있고, 여기 알잖아, 이제 임대 거 하는 거. 그거 있으니까 1가구 2주택이 안 된다는 게. 그렇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임대사업자잖아요. 임대사업. 등록이 돼 있으면 사업자잖아요. 그렇죠. 임대사업자 등록이 돼 있죠. 임대 받아먹는다고. 아니에요. 예, 사업자가 예. 이게 10년이잖아요. 10년. 응? 그 다음에 내 주택이 있잖아요. 그쵸? 여기서 이거를 팔잖아요. 팔면은 1가구예요. 아니, 안 팔아도. 안 팔아도 1가구야. 이거는 집으로 안 치니까. 근데 사업자로 치니까. 네네. 사업자로 치니까. 네네. 근데 이거를 먼저 팔았어. 그러면은 1가구 2주택이 되는 거예요. 1가구 2주택이 된다고? 네네. 임대사업자를 먼저 팔면? 네. 그래서 이거 먼저 팔아야 돼요. 네. 아니, 안 팔면 둘 다 안 팔고 이거. 그냥 갖고 있는 거고, 어머니가 요거를 받는 거죠. 주택을. 주택이 그냥 이대로 가면 돼요. 이렇게 1가구 1주택이에요. 안 돼요. 네, 상관이 없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금 도심 복합 사업으로 재개발이 됐다. 그래도 이게 임대사업자로 연계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됐든 무조건 1주택이고, 이게 만약에 재개발이 됐어요. 재개발이 됐는데 이게 10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집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딱 끊어지잖아요. 관리처분인가 때. 요때 이 기간을 빼요. 만약에 내가 3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재개발이 됐어. 재개발이 돼갖고 이게 공사가 뭐 한 5년이 걸렸어. 그러면은 합해서 8년이니까 2년 있다가 팔면은 비과세 되는 거 아니냐 한데 아니에요. 네. 여기 있으니까 8년. 요거 빼고 8년. 나는 이게 21년도에 다시 또 임대사업자를 내서 10년으로다가 또 냈어요? 네. 그러니까 안 내도 되는 건데 또 냈나 봐. 10년만 임대. 있었으면 그냥 팔아도 비과세인데. 그냥 근데 뭐 파실 건 아니잖아요. 팔 건 아닌데. 네. 이게 지금 만약에 이렇게. 그래도 그냥 놔둬도 되는데. 그냥 놔도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그래서 괜히 그걸 또 해가지고. 돈 들어갔네? 그때 2021년도에 돼가지고 이제 예. 10년을 그냥 또 하는 거지. 무조건 비과세 돼요. 예.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할거 몰래가지고 또 잘못했다. 그래요. 뭐 더 해놓는다고 해갖고 뭐 험되는 거 없는데 뭐. 그래도 깔끔하게 해놓는 게 더 낫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증여세요. 증여세에 대해서. 증여세는 거의 많이 아시죠? 10년 동안에 배우자는 6억이고, 그 다음에 직계 가족들은 5천, 그 다음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 근데 이 과표가 이렇게 보면요, 과세 표준이 이게 상속세랑 동일해요. 아니, 이거 누진 공제 세율이. 근데 이제 이거는 거의 다 아실 것 같은데, 가장 제가 이것만 얘기를 할게요. 배우자 증여세는
부부 부동산 증여세는 10년 누계 6억 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아파트 증여세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 6억 5천 하는 아파트를 부부 사이에 증여한 경우 6억을 제외한 5천만 원에 대해서만 10%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아시죠? 네, 6억이고 5천. 근데 이것도 지금 아마 5천만 원이 너무 작아서 아마 조금 손을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뭐 부부 상속세예요, 이거는. 그렇죠. 예.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자녀 배우자가 10억. 네. 그 다음에 자녀 5억. 이렇게 상속세를 하려고 올 4월 달까지 그 국무회의에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됐는데 그러면서 막 지금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아직 이거를 확정을 안 지었어요. 근데 이제 아직 이게 7월 말 정도 되면은 세제 개편을 해갖고 이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상속세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상속세에서도 그냥 유산세가 있어요. 유산. 그러니까 유산세는 그냥, 그 다음에 유산 상속세가 있어요. 유산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 있죠? 이 총 금액을 다 긁어 모은 금액이에요. 그리고 유산 상속세는 뭐냐면은 내가 배우자 있죠? 배우자 있고, 자녀 있고, 또 자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각 사람이 이렇게 각각 받은 금액만큼 세금을 내는 거. 여기는 통틀어 갖고 유산세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 재산은 모두 다 해갖고 만약에 뭐 50억이다. 그러면은 50억에 대한 세액을 곱하는 거야. 그러면은 세겠죠. 세율이 굉장히. 그쵸? 근데 이 50억 갖고 배우자한테 10억 주고 자녀가 떠 있어. 여기 30억이라 할까요? 30억? 네. 그래갖고 10억 주고 10억 주고 10억 줬어요. 그러면은 배우자는 세금 안 내죠. 그쵸? 그 다음에 자녀는 5억이죠. 그럼 5억에 대한 거 세율 계산하면은 가격이 어떻게 돈이 조금 있겠죠. 세금이 줄어들겠죠. 여기도 똑같이 5억 세금 해갖고 조금 더 줄어들겠죠. 이렇게 유산 상속세로 이제 갈 것인가, 이거는 아마 7월달 정도 되면은 확정이 될 것 같아요. 올 7월이에요. 네. 이거는 상속세고요. 네.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증여세율 계산 예시에 이렇게 보면은 제가 그 전에 총 증여 계산액에 보면은 여기 총 그 증여 계산액이 30억이잖아요. 그쵸? 30억에 채무 인수액이 2천만 원이 있어요. 2천만 원은 어떻게 해요? 증여자가 인수한 부채예요. 그래서 이거는 증여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쵸? 네. 제가 얘기한 거 기억나셔요? 네. 네. 이런 걸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옛날에. 네네. 그 다음에 증여계산 공제에서 자녀니까 5천만 원 공제하고 감정평가 수수료. 그래서 1억 초가 5억 이하니까 20%, 세율을 20% 계산해갖고 누진 공제액 있죠? 10% 공제에 1,000만 원. 그거는 해당하는데, 네.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공제하고, 그 다음에 세 공제에서 자진 신고하면은 3%또 감면이 되고요. 네, 이렇게 갖고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증여세로 내는 거예요. 이 계산 방식 그냥 이거를 보고 한번 집에서 내가 이 집이 얼마 할 때 얼마 나오나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셔요. 내가 과세 금액이 만약에 5억이다. 5억에서 지금 내가 그 빚이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 있죠. 등기부등본에 보면은, 예.
대출 받은 거 있죠. 예, 예. 대출 받은 그 금액을 빼는 거예요. 거기는 이거는 그 자녀가 갖고 가는 거니까 증여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빚으로 그대로 갖고 가는 거. 그렇죠. 근데 세금 하나도 안 붙는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으로 세액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증여세 중에서 이번에 바뀐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10년 주기로 해갖고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들한테 5천만 원을 주고 싶어. 그러면은 주고 나갖고 이거 세금을 안 내더라도 5천만 원을 줬다라는 거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해요. 왜냐면 나중에 이 아들이 뭐 집을 살 때나 뭐 할 때 너 이 돈 어디서 나서 이렇게 되면은 안 되니까 이때 우리 엄마가 나한테 증여한 그 세금 했다라는 거, 그거를 첨부하면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하나 지금 법이 바뀐 게 뭐냐면은 혼인이나 출산할 때 혼인신고의 전후 2년 이내에 1억까지는 비과세 해준다는 거예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1억. 근데 이제 혼인신고 했을 때 돈을 안 줬어. 한 1억 돈을 안 줬어. 그래갖고 미안해서 애가 임신했었을 때, 임신할 때 출생 그걸로 1억을 엄마가 딱 줬어. 그러면은 증여세로 나올 수 있어요. 증여. 그러니까 애가 언제? 태어난 후에. 아예 태어난 후에 주면은 태어난 후에 주면은 괜찮아요. 증여세가 안 붙는. 네. 근데 임신할 때 주면은 붙어요. 그거는 딱 한 번. 평생 한 번 1억. 만약에 첫애한테 1억을 다 줬다. 그러면은 둘째한테는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1억. 네. 이것도 출산하고 결혼했을 때 합해서. 만약에 결혼했을 때 1억을 줬어요. 출산했을 때 1억 주잖아요. 그럼 세금 나와요. 네. 그러면 한 가지, 아기가 만약에 3살이야. 그러면 이제 저기 혼인신고를 안 하고 있다 늦게서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받으면 그때는 되지. 이제 이렇게 해도 이제 세금 안 붙는 그렇죠. 거예요. 예. 혼인신고를 네, 기존에서 네. 하면은 네. 이게 세무서가 조금 그런 게 뭐냐면은 세금 낼 거 아주 귀신같이 막 찾아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아들로 증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차라리 우리 아들한테 그냥 줘버리면은 하는데,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가 매매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예. 시세의 몇 프로? 30%로 이하면은 걸려가요. 이거 증여로 간주해버려요. 증여. 그러면은 증여. 30% 이하로 팔면. 그렇죠. 예. 시세 30% 이하로 팔면은 아니, 그렇죠. 네네. 그 다음에 3억 이하. 이 둘 중에 적은 금액으로. 그래서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세가 만약에 10억이다. 10억인데 30%는 얼마예요? 7억이죠. 근데 7억 그 이하로 뭐 6억 5천에 썼어. 걸려요. 네. 30%까지 준다고. 그렇죠. 만약에 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딸이 딸에서 아파트를 살고 있거든. 하는데 네. 만약에 저희 아파트를 팔고 우리 집에서 아파트로 집에 나오면 40살에 30%까지 다운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도 세금이 네. 안 나와. 증여세가 그렇죠. 이게 잠깐만. 그 대신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아들이 이 증빙을 해야지. 증빙하고 7억에 대한 그럼 행방을 아파트가 있으니까 아파트를 팔고 그렇죠. 하면 돼요. 그러면 상관없어. 저가 딸이 매매. 그러려고 그래. 우리 그렇게 하면 돼. 딸이 아파트를 팔고 엄마네 집에 그렇죠. 여기 가면 엄마네 네. 집에 가까이 땡기고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가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해야 돼 이러거든 엄마한테. 야 30% 싸게 줬잖냐 그래. 30%까지는 괜찮다. 예. 이렇게 해갖고 저가 매매로 하면은
증여세 안 내고 그 대신 이거는 증빙이 확실하게 되는 사람에 한해서 그냥 아들이 그냥 백수로 놀고 있는데 이렇게 줘버리면 바로 걸립니다. 그러면은 세금으로 그냥 포탄 맞을 수가 있어요. 네.